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을 목민이라 하며 순박한 양을 이끄는 사람이란 뜻을 가집니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도적이라 하고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노릇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민들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희망을 뺏는 것, 이보다 더 큰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창원시 의원님과 의장님, 사랑하는 창원시 관계 공무원분들과 시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 시민을 위하여 건실한 창원시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정약용의 목민 심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겠습니다. 창원시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청년 인구의 이탈입니다. 창원시는 수많은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이 창원을 떠나가는 것을 막기에는 많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및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창원형 청년재단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청년 관련 정책들을 창원형 청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연금 조성 등에 있어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관의 협력을 창원형 청년재단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약 63% 증가하였고 도심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산업과 관광, 투태력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창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훈아를 세계적으로 스타로 만든 해변의 여인의 노래 창작지가 바로 옛 마포 해수욕장입니다. 창원이 낳은 고 박성규 작곡가는 나훈아와 마산 창동의 음악학원에서 함께 음악 공부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산의 구도심 창동에 나훈아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문화와 어우러져 미래 50년의 먹거리인 국제관광도시가 되면서 세계에서 창원 마산 창동을 찾을 것입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의 특성상 하수가 모여 심전, 폐적이 이루어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에 저류된 하수에서 유해곤충이나 모기 서식지가 생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의 직관 연결을 위한 개인 공사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정화조로 인해 많은 불평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수관로에 직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라 개인 하수도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면 민원 해소와 인근 하수의 수질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인구는 56,000여 명이며 장애인 인권 침해로 인한 신고 접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달 내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경제적 학대가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서적 신체적 학대 의심 사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기간은 적고 행정처분을 내리려 해도 입소자나 보호자들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외 장애인 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장애인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은 물론 적극 대응으로 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류를 결정하고 지난 4월에는 해양 방류용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핵폐기수의 방류는 고령화와 구인난, 수산자원 고갈로 고통을 받는 수산업계에 고통 가중이 예상됩니다. 핵폐기수에 대한 우려는 해양 관광과 레페트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가 방사능 핵폐기수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시장님과 창원시가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예상 피해 조사와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통한 기업가치 측정을 의미하는 ESG 경영은 최근에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에 대한 강조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우수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ESG 경영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와 기본 전략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창원시도 독자적인 ESG 경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해는 군항의 도시입니다. 해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진해를 근거지로 한 창설한 군이 해병대뿐만 아닌데 해군이 있는데도 해병대 창설 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진해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해군을 배제하는 모습보다 함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건립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함이 80년을 함께 해온 군에 대한 예우라 생각합니다. 군항의 지역에서 해군을 홀대하는 시책보다 지금까지 진해와 역사를 함께 지켜온 해군을 우대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문화재단은 재산 규모에 비해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2022년 12월에 기준으로 129명으로 많아 보입니다. 2019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0명, 21년에는 2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거의 중복해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무기계약직 보수는 42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단의 경영과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급 이상 인건비가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정원수가 똑같습니다. 전년 대비 36,000만 원 증가가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인력 현황을 받아보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인력비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단원으로 구형학교로 들어와서 예술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사무요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한 부분으로 가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자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안 한지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창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등 시가 관리하는 산하기관들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리자들의 급여는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작과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관찰에 의해서 사실만을 확인해야지 추리한다든지 예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압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을 하는 것은 안에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갖다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없다면은 추가 서류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인사 담당자는 추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여러 그러면 요청을 안 했으면 확인을 그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오고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탈락 아닙니까? 면접장에 안 나타나는 건 탈락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고시공고에 14일자에 코로나를 알린 겁니다. 그런데 13일자에 이걸 서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정이 됩니까? 비대면을 했다는 이거 서류가 13일자는 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큰 어떤 흐름상에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정상의 문제입니다. 아레나 사업을 공약을 하셨죠. 지금 이제 추진이 됩니까? 일부 이제 중복성도 있고 대체제로서의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변경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면은 부가가치세를 받았거든요. 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세정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웅동 일지구 감사도 그 결과를 발표할 지점에는 그 당시에 정상을 위해서 오자 협의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자 협의도 되어 있었죠. 협상 중이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과정인데 왜 웅동지구 감사를 공개 발표를 했습니까?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이 우리 시에 있다는 감사 결과 발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의 명분을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꼭 그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예. 그렇게 감사를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런 감사를 내놨다면은
그것을 공개를 안 하면은 이렇게 충돌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관 입장 다르고 사업부서 입장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난인데 시장님 그 얼마 전에 입장을 한 발표하셨습니다. 네네. 그 방류 그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류 자체만 끊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방류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과학기술적 검증을 거쳤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은 그 대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는 뭐 국내 전문가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 강수량 그리고 기타 비점 오염원들의 요인들 그리고 낙동강의 정체 현상 때문에 녹조의 양은 2020년 대비 2022년 증가했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원수에 대한 그 수질은 계속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 생산 원가의 증감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원수의 수질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만큼 더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저희 창원시의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하고 나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대응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ISO 22000 인정을 좀 받으려고 했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혹시 배치를 하셨습니까? 2021년도에 그 인력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ISO 22000 그리고 모든 시설 유지 이런 일을 늘었는데 저 인력의 총원으로 과연 합당한 인력 배분일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법정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법정 필수 인력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니라 창원시장인과 5천여 공무원, 의원, 그 다음에 100일만 창원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달성해야 될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리백과 ESG 경영 기업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넷제로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정부에 건의해서 CF100에 관련된 일정 단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거를 시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시는 두산 에너빌트라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창원시에서 한번 발전해보자 이런 거를 함께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교, 교량을 낳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완충제로 시설이 아직 합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봉화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장 폐수들에 대한 것을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와 연계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6월까지 13%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연말 안에 백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인구 대책에 대한 그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남자 청년들도 떠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집중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세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바로 보조금 지출입니다. 코로나 시기 꼭 해야만 하는 기간시설물 사업은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등 창원시 재정 상태를 정말 고민하며 시정을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당 지역 도의원이 대표인 도서관에 4년간 1억 3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의원이 대표인 단체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겸직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서 지역은 공립도서관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내서 지역의 질 좋은 공공작은 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방면 검토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현수막이랑 그런 걸 납품한 업체이고 밑에 인감증명서는 단체 사무국장을 있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사무국장의 주소에 똑같은 누군가가 사업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좌측편은 납품을 한 가격이고 오른쪽은 집 사업장에서 견적서를 냈습니다. 비교 견적서를 내가지고 가격 비교를 했다고 제출하는 게 정당합니까? 이것을 책임져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고 모든 지출에 날인을 한 회장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도 내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환승 체계 개편도 좋다고 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한 노선 개편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환승 정류장이 어딘지 시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환승 거점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 중심 교통 체계로 하고 있지만 저는 환승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저도 시내버스 같은 동의합니다. 경우는 18년 만에 개편하는데 노선 글자도 크게 가독성 좋게 하고 필요하면 임시 게시판이라 달아가지고 더 크게 붙이고 그리고 시민들 혼란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번 바꾸면서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라인 지도 찾기 서비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한 행정을 왜 시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터뷰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 BRT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질 없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니면 수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남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마다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칙 없이 무조건 자료 거부하는 게 지금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의원님들은 주고 어느 의원님들은 안 주고 부서별로 제각각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